교제 폭력과 스토킹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의 잔혹성도 충격적이지만 강력 범죄인데도 제대로 단속되지 못한 채 매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불안감이 큰 상황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언론은 어떤 시각으로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교제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연인 간의 갈등이 인명피해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칭을 교제폭력이라고도 하고 또 스토킹 살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이 사건에 대한 표현이 제각각이죠. 자, 이 부분 YTN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교제폭력하고 스토킹 사건은 의미적으로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요. 예. 첫째는 이제 대부분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단순한 갈등을 시작해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셋째, 반복적인 폭력이나 감시, 협박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보도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명확한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의 폭력, 즉 관계에 중심을 둔 개념인데 반해서 스토킹은 반복적인 접근과 감시, 협박 등 행위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교제폭력은 아직 명확한 법적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스토킹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교제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반해서 스토킹은 반복적인 접근과 감시, 연락, 위협 등 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제폭력이라는 것은 대부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스토킹은 연인이나 지인 외에도 낯선 사람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비교적 분명한 만큼 유사한 개념일 때는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지점에서는 그에 적합한 용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YTN 보도국 내에서 수시로 공유하면서 향후 적절한 용어 사용을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용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언론 학계나 아니면 관련 단체 또는 공공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평가원님?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요, 2001년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데이트하는 사이에서도 폭력이 가능하고 또 관련 고민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연인 사이의 폭력이 사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예.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건데요. 아직 언론이나 방송에서 데이트 폭력 살인, 또 뭐 교제 폭력이나 살인, 또 연애 폭력, 연인 폭력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교제 폭력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교제 폭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관계성 범죄라는 표현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또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그 형성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안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명칭이 무엇일지 언론이 깊이 고민하고 그에 맞는 명칭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YTN에서는 이미 이러한 고민을 깊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더 적확한 표현, 적확한 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 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 범죄를 흥미거리로 소비하는 보도 제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이나 본질보다는 자극적인 부분만 부각돼서 보도되면 자칫 이 언론의 보도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YTN 보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도 제목에서 이미 뭐 교제, 연인 이런 단어가 갖는 낭만성 때문에 연인끼리 사랑 싸움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 폭력 사건이 살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면서 예. 전 사회적으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질 외에 뭐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자극적인 단어를 제목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제 오후 5시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의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20대 남성 A씨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재학 중으로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피의자를 두고 사실 20대 A씨가 아닌 의대생 A씨라고 부르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경동맥 부위를 20차례 정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피의자가 수능 만점 출신 이런 것들을 좀 적극 부각하거나 또 경동맥 찔렸다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언론이 당시에 참 많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안을 관심거리로 소비시키고 또 2차 피해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AI 사용이 늘면서 제로 클릭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뉴스 본문을 읽지도 않고 요약된 정보만 본다라는 건데요. 그럴수록 수용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기사의 제목이 더 중요해지겠죠. 따라서 기사 제목을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행 법 체계나 부처 간의 업무 상황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단속 또 처벌에도 한계가 많아서 이 관련 범죄 재발이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 또 문제 제기가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한 보도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더 나은 법 체계가 갖춰지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거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보도인데요. 해당 범죄의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와 접근 금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결국에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9건입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나 소관 상임위에 머물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법 보완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최근 잇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스토킹 처벌법과 또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총 19건이 발의가 됐지만은요.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또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로 왜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서 각 정당이나 또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묻고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사법 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도망치려는 승용차를 둘러쌉니다. 소화기 등으로 차의 앞뒤 유리창을 깨 진행을 막습니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운전자는 울산의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입니다. 앞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2차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법원이 A씨에게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등을 담은 잠정 조치를 내리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 중에 그 처벌 이후에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내용도 이렇게 담긴다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대응책 관련 보도와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 중 하나로 살펴보았는데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이별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전한 내용인데 최근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오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피해 여성 명의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뒤 오토바이와 다른 차를 빌려 도주 행각을 벌이다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 사건이 발생한 뒤 대전을 찾아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는데요. 이어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언급해서 교제 폭력의 현황을 부각하고 경찰청이 이를 인식해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벌인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추가로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정책 내용이 궁금했는데요. 이어서 경찰이 교제 폭력 사건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종합 지침을 마련한 내용을 전합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경찰로서는 난감한 부분을 토로해왔습니다.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폭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라 그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교제폭력 사건의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교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일선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쟁점들에 대해 법률 해석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잇따른 교제폭력 또 살인 사건에 대한 입법 공백 문제를 다루면서 경찰이 기존 적용한 한계를 넘어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합니다. 제도 변화와 집행 방침을 알리면서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잘 해낸 보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잠재적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상황까지 추후 보도를 통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언론 보도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 방송을 준비하는 중에 경찰 대응 관련 소식이 보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장님? 예,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교제 폭력이나 이제 스토킹 사건들을 취재하다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이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거든요. 예.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서 문제점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제 폭력에 대한 별도 법률 관련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으로 인한 처벌 회피 문제입니다.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적용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을 해서 처벌 의사 철회를 유도하거나 종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인데요. 네 번째는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의 소극적인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 금지와 유치장 유치 등 조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실제 적용은 상당히 드문 것이 현실인데요.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권리 보호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도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데요. 다섯 번째로는 피해자 보호 체계의 단절과 정보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 후에도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끔찍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온라인 교재 등으로 인해서 가해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YTN은 이러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집중해 보도함으로써 단편적인 사건, 사고 전달에 그치지 않고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요. 또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으려면 사건을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든가 또 썸네일 제목, 자막 등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든지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고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YTN이 사회 전반 그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보호 강화에 각 기관마다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YTN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유서현 기자의 단독 보도를 뽑아봤습니다. 예. 경기 의정부 경찰서가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최고 단계 긴급지령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또 유력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쫓는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유력 용의자가 해당 여성을 스토킹해서 신고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전해졌다라는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이 사건은 보도하고 있지만 A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해 신고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YTN만 전했는데요. 일반 살인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스토킹 살인 사건은 사회적으로 반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더 의미 있는 단독 보도로 봤습니다. YTN의 보도 이후에 다른 매체도 스토킹 신고 이후 피해자가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분류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워치를 받고 경찰의 안전 순찰을 받아왔지만 사건 당일 A씨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긴급 신고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법 체계 미비 또 안이한 대처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후속으로 취재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피해 발생 이후 용의자 추적부터 검거까지 당시 현장은 아마 신속하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고든 유서연 기자의 기지가 빛난 그런 단독 기사였습니다. 유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용의자가 도주를 해서 검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드 재료가 발령이 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경찰서까지 해당 소식들이 약간 전해지게 됐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라인에 계셨던 취재원 통해서 이제 일반 살인이 아니고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었고 이제 그런 사실들이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야근 데스크의 판단하에 속보치고 이제 기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다 같이 뭐 여가부도 그렇고 모여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한데 뭐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이제 옛날에 대응책이라고 마련해서 이렇게 줬는데 사실 이렇게 막상 흉기를 갖고 바로 내 앞에 왔을 때 피해자가 과연 그걸 실질적으로 그 범죄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마련했어요 하고 이렇게 내놓는 대책이 정말 피해자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